금이랑 비트코인, 흔히들 디지털 금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같이 묶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자산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자산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로켓처럼 솟구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일단 금부터 볼까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가격이 무려 67%나 뛰었어요.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똑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10월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다른 모습이죠. 아니, 둘 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디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이 둘의 탈동조화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진짜 시형때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시기로 한번 돌아가서 각자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죠. 그 시험대는 바로 2022년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을 때 금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마치 변동성 큰 기술주처럼 움직이면서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조심스러운 시장 분위기랑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시장 내부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금과의 격차를 더 벌이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누가 무엇을 사는가, 즉 투자자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포착됩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요, 이제는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지정학적 또 재정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무려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금을 가장 많이 가진 주체들을 보세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전부 다 국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나 펀드들 있죠. 바로 이 점이 안정성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금에 대한 수요는 중앙은행이나 국가들처럼 아주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주로 개인 트레이더나 헤지펀드가 시장을 이끌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수요가 정말 순식간에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 전체 금융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일종의 와일드카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미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했던 그 관세가 과연 합법이었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대법원이 이거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금융적인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그 관세를 무효라고 결정하면요, 미국 재무부가 환급해줘야 할 돈이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3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충격이죠. 그럼 이 판결이 어떤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법원이 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최대 1조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환급해줘야 하죠. 세 번째, 자연스럽게 미국의 재정 리스크가 확 커지고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금과 비트코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복잡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최종 판결을 내려봐야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금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국가의 선택이라는 역할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여전히 변동성이 큰 디지털 도전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CIO인 링 리더가 아주 명확한 조언을 하나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암호화폐의 비중은 5% 미만으로 유지해라. 통화 해지 수단으로는 금이 더 낫다.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두 자산의 역할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온 고대의 금속과 미래의 기술을 상징하는 현대의 코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 시대에 여러분의 신뢰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